안녕하십니까. 비교적 긴 설 연휴가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박찬종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깃들여 있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정치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뉴스의 중심은 어쩔 수 없이 이 정치 문제가 가장 앞서고, 정치 문제에 있어서 미주알, 고주알, 누구의 말, 누구의 행동, 그것이 부딪히는 소리,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발전하는가, 이걸 가지고 공중파, 특히 종편에서는 이게 흥미가 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싸우는 거, 그 스페인의 투구를 즐기는 그 심정이 바로 그런 거랑 싸우는 거, 여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결국 정치가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결국 그 중심은 국회고 정당이다. 지금 21대 국회는 48년 1대 국회를 우리는 재헌국회라 그러죠. 임기 2년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국회고, 지금 21대 국회가 이제 금년 5월이면 임기가 끝나고 4월 10일에 22대 국회 선거를 앞뒀는데, 21대 국회에 이르는 동안에 이 21대 국회가 가장 타락하고 반국민적이고 반위헌적인 국회는 이 21대 국회가 처음입니다. 특히 1년 반 전에 이재명이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 21대 국회는 한마디로 목불인견이에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이게 국회라고 하는 게 국민대표자 회의인데, 국민대표자 회의라는 인식은 털끔한 것도 없고,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들을 졸개 취급을 하고, 그걸 공천을 무기화해가지고 뭐 대통령 후보실에서 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또 대표가 내가 기자회견 때는 또 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해놔놓고, 정작 영장 청구되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원 여러분들은 이게 전부 부결해달라. 이런 뭐 앞뒤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없어. 오로지 거의 강력한 당외 세력인 개딸들에 의존해가지고 말 안 듣는 의원들을 협박하고 하는 이런 국회, 이게 말이죠. 이거 바로잡는 방법이 헌법에 수단이 없습니다. 이게 국회 해산 절차가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강력한 대통령제에 대응하는, 그래야 국회가 이 대통령을 완전히 짓밟고, 그리고 탄핵을 헌법 조항에도 맞지 않는 탄핵을 남발하고 탄핵을 협박하고, 그럼 이 국회 해산을 해야 돼요. 국회 해산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져야 되겠다 하는 게 87년 현행헌법의 개정 논의에 있어서 그 당시 야당의 한 주체였던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후회 막심한 일입니다. 국회 해산권을 이게 또 대통령이 남발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여론 때문에 그게 결국은 잠재워지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임기 4년 동안에 뭐든지 마음대로 해요.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이게 대한민국 국회다. 이 군사 독재 정권 아래서의 국회가 아니고 공화정 아래서 이런 횡포, 이런 막말, 이런 행태가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지금 22대 국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노림수는 뭐냐? 민주당과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자라는 걸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3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제야 우호 세력에게 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허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걸 3분의 2 의석을 만드는 게 이재명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을 100석 이하로 내려앉히는 거예요. 온갖 걸 갖다 때려 붙여가지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 TV조선의 뉴스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 제가 그것만 보고 집을 나섰는데, 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아마 전국 그 지지율인 것 같아요. 41에서 민주당이 뭐 41이고 41점 얼마고 국민의힘당이 뭐 0. 얼마 차이로 나는 거의 동률로 나왔다.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 거 하니까 국민의힘당은 이 야당 심판이고 이게 민주당은 김건희 심판이라는 거죠. 김건희. 그러니까 온갖 걸 갖다 붙여가지고 악마적 술수를 부린 이런 일들을 그냥 드러내가 이제 3분의 1을 만들기 위해서 가진 이게 간악한 짓을 하는데,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래도 거기에 최소한의 체면과 도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전부 범죄자들이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조국 1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았어. 그게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게, 보통 사람 같으면 2년 실형이면 당연히 법정 구속하지요. 그리고 한참 뒤에 고등법원회가 지난주일에 똑같이 2심에서도 2년 실형 선고를 내리고 법정 구속 안 하고 대법원에 가서 판단받아라고. 대법원에 가면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된 이후에 이런 건 아마 한 늦어도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리겠는데, 그 주심이나 대법관들 중에 김명숙 이게 키즈들이 있어가지고 권순일처럼 이재명을 살려주는 대법관이 있지 않은 한 이건 상고 기각이야. 조국이 만든 위성정당도 그래 지가 국회의원 돼도 6개월밖에 못 할 거예요. 그런 범죄자들, 또 현재 지금 구속돼 가지고 예정된 이 실형이 6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송영길 전 대표, 그는 지금 개양 얼굴을 포기하고 이재명에게 넘겨준 걸 아마 통탄하고 있을 겁니다. 통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검찰 폐지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나를 생죄로 잡았다. 그냥 검찰 폐지당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게 범죄 피의자, 그 다음에 현재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황운하 같은 자도 지역구에, 그리고 마포의 노웅래 같은 자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뭐 기동민도 재판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이게 돈봉투 사건에 구속된 윤관석도 그 면죄부 받아서 나올지도 모르지. 그리고 불구속이 됐습니다만 이성만을 비롯한 20명의 피의자들, 이들이 전부 지역구 아니면 이재명에게 맹세하고 전부 공천받고,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와 같이 이 범죄자, 피고인, 피의자들 이렇게 해서 22대 국회는 한마디로 범죄자 소구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목표는 6월 개원되는 직후에 정권 타도다, 정권 교체다, 윤석열 탄핵이다 이겁니다. 갈아치운다 이거예요. 그래가 연말에 선거한다. 그래갖고 이재명이가 되면 전부 사면해버리는 거예요. 이재명 자신의 것은 전부 1심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검찰로 하여금 공소 취소, 전부 도루묵 만들 거예요. 공소 취소, 재판 진행하는 것도 전부 중단이고, 전부 공소 취소해버리면 공소 기각, 백지화되는 거예요. 전부 사면하고 다 이래 총정리를 하겠다. 총정리의 목표는 3분의 2 확보고, 그렇게 하여 윤석열을 쫓아내는 것이다. 탄핵이다. 그러니까 홍보 선전에 있어서도 가장 악랄한 방법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갖고, 이게 윤석열 두들겨 패고, 한동훈이 두들겨 패고, 제3정파에도 호의를 베풀어가 3분의 2 만드는데 막 지금 밤잠을 자지 않고 골몰하고 있을 것이다. 국회라는 곳, 정당이라는 곳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박찬종 TV를
아주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안심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국민이 문제입니다. 국민이 국회가 뭔지 잘 아는 사람이 정확히 없어요. 국민 대표자 회의야. 그러니까 국민이 헌법상 1기관이야. 국민이 표로 투표해서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그들이 법을 만들어가 정부를 조정하고 법원을 구성하는 국민이 주인이야, 주인.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면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전화도 걸고 요새는 SNS니까 댓글도 올리고 그래가 개딸들이 바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그래 광화문에도 모이자 국회의원 소환 제도는 없지만 이런 국회는 사퇴하라 뭐 이런 움직임이라도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근데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지요. 지금은 뭐 산업화되고 먹고 사는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됐으니까 아이고 시끄럽다 박찬종이 네 같은 사람이나 그런 일에 우리를 대신해서 열심히 해주고 저 사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욕도 많이 얻어먹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게 현재 저희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헌법적으로 국민이 분기탱천해서 권기해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소환 제도도 없고 이러니 방법이 없어. 방법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발적으로 비폭력으로 문제되는 정당을 포위하는 것, 국회의사당을 포위하는 것,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포위하는 것, 야 여의도를 꽉 메워가지고 뒤에서부터 밀고 밀어 앞에 선 사람이 국회 현관에 도달했을 때 그냥 뒤에 미는 힘으로 유리창문이 우지직 깨지고 본회의장까지 이르러가 그 견고한 이게 문도 우지직 열리고 이런 사태가 오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것들이 모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깨닫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투표인데 제가 지금 약간 낙담하고 있는 것은 이번 선거에 4월 10일 선거에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으면 아예 팍 낮아버렸으면 좋겠어. 20% 이하가 탁 낮아버리면 이게 정치적으로 22대 국회의 성립에 정치적 의미가 없다. 헌법적 의미도 없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도 안 되고 어중간하게 낮아질 것이다. 왜? 개딸들, 이재명, 범죄자들 이 바로 하는 걸 보고 더럽다, 쿨이다, 기분 나쁘다 이것들 하는 짓이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투표하러 안 간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제 기억으로 14대 1회에 70%가 넘은 일이 없습니다. 대개 63% 이런 정도인데 대통령 선거는 80%가 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이게 대폭 낮을 가능성이 만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당과 이재명 일파하고 비교를 해갖고 국민의힘당도 뭐 모자라고 믿업지 못하고 언짢은 거 많다. 그러나 그래도 국회를 통째로 국민대표회의가 아닌 걸로 방탄으로 이용하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투표장에 모두 몰려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걸 찍어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것들을 이재명 일파와 범죄 집단들의 이런 위성정당들을 완전히 표로서 한번 괴멸시켜 보는 것인데 이게 과연 되겠느냐. 아이고 박찬종 씨 그 국민의힘 당도 믿을 게 뭐가 있느냐. 그 안에도 싸움질하고 공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은 뭐 제대로 되고 하겠느냐. 그래 그거를 위해서 가서 투표를 해. 그거는 이제 공천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비교 교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게 절대선이 있고 절대악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비교를 해야 돼요. 둘 다 기분 나쁘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둘 다 기분 나쁘다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가 당 만들어라 말이야. 아니면 네가 대통령 후보 나가라 말이야. 그러니까 있는 것 가운데 우리 생활 속에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은 있는 것 중에서 좀 나아 보이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저 말에 뒷심이 없네요. 뒷심이 없다. 참 이거다. 그러니 이래야 된다. 그러니 여기에 투표하자. 이런 뒷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번 선거에 21대 국회에서 보여준 저 이재명 일당들의 저 패륜적 행동에 대해서 분노한다면 일단 모두 투표장에 가십시다. 가서 투표제를 받고 한 10초, 20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분노를 어디다가 그래도 찍어야 우리의 이 분노지심이 해결되고 그래도 22대 국회가 좀 나아질 것인가. 투표장으로 갑시다. 분노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소 안에서 한 30초 생각을 합시다. 그래도 그 중에 어디를 찍어야 22대 국회가 21대보다는 좀 나아질 것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의 저희 결론입니다.